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동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까다롭고 어디 물어보기에는 창피하면서도 꼭 필요한 입출금 통장 한 번에 개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입출금 통장 만드는 방법 뭐 따로 있나요? 그냥 은행 가서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쉽게 얕보고 갔다가 은행에서 통장 하나 안 만들어줘서 서류를 싸들고 다시 방문을 하기 일쑤예요. 고작 입출금 통장일 뿐인데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서 통장 만드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통장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앞에서 까막눈이 되고 눈이 흐려지는 것은 비단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에요. 젊은 분들,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순식간에 쉽게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차단이 되지는 않죠. 해외야 뭐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당연히 까다롭게 할 것이고, 솔직히 우리는 주민등록증도 있고 거기 뒤에 우리가 지문도 등록을 하고 내 신원이 확실한데 왜 통장을 안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이거 보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준 자료라고 하는데 대포 통장이 줄어드는가 싶다가 작년에 35%나 증가가 했대요.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참 그래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그게 시스템이고 법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확실한 대응 방법을 내놓을 게 아니라면 사실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피할 수 없으면 따라야 하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통장을 만드는 이유, 금융거래를 하는 목적을 정확히 말을 하셔야 되고요.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신분증만 딱 가지고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주지 않아요. 카카오뱅크처럼 뭐 비대면 은행을 이용을 하면 된다고요. 만들 수는 있는데 한도에 제한이 있는 계좌로 개설이 될걸요.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체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돈 출금은 100만 원까지일 거예요. 그 정도 한도면 뭐 괜찮아 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계좌를 추가로 못 만들어요. 계좌를 처음 개설하신 이후에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만이 한도도 풀리고 계좌도 더 추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을 뿐이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모든 은행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증빙 자료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은행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급여 통장. 이때 평생에 은행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회사에서 급여 어디로 받을 거냐고 계좌번호 적으라고 하면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 적으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으세요. 요즘에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긴 하지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는 급여 계좌를 어디로 넣을지 은행을 지정을 해주는 데가 많고요. 직장인분들은 재직증명서, 뭐 급여 명세표 등 재직 또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빙을 하는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이런 서류들은 대부분 회사에다가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라는 서류를 준비를 해 오시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는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주게 되는데 이 건강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이 잘 되었다는 확인서예요. 우리 회사가 나를 직원으로 등록을 했다는 증빙 자료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서류는 팩스로 달라고 요청을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을 갔는데 내가 서류들을 깜빡했다 싶으면 바로 본인이 전화해서 은행에 있는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매우 간편합니다. 자,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대신 내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대구에 있는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은행에 가셔야지 만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대구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민등록 등본 같은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법인 통장은 어떻게 만들까요? 법인 통장은 개인과 다르게 이 법인이라는 회사 자체를 하나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서류가 더 복잡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실제 법인에서 거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실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 내용이라던가 계약서 같은 것도 괜찮고요. 납세 증명원, 재무제표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대부분 대리인 거래가 많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서류들이 또 많이 있어요. 방문 전에 필수로 전화해서 서류들을 확인을 받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증과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헌데 사업자 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 이런 거는 알바생 입장에서 사장님한테 달라고 하기 쉽지가 않아요. 사장님들이 또 귀찮아 하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한도 제한이 걸린 계좌로 개설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생활비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관리비를 이체를 한다든지 공과금을 내야 하거나 주민세, 자동차세 같은 세금을, 각종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통장을 쓸 수도 있어요. 매번 지로용지랑 현금 들고 가서 은행에서 납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발급된 고지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납부 영수증도 괜찮아요. 아마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가시면 자동이체도 같이 신청하시라고 권유를 할 거예요. 자동이체를 해야 수수료가 우대가 되거나 자동이체 등록 안 하면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괜히 특별한 이유 만들지 마시고 일단 신청하시고요. 나중에 필요가 없어지면 전화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본인이 직접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임용 통장, 우리 각종 모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때는 구성원 명부, 이왕이면 총무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회칙을 작성해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 이 금액이 크게 왔다 갔다 하거나 구성원들이 좀 많다 하면은 이런 명부와 회칙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겠지만, 그런 모임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은행에 가시면 다 만들어줘요. 조합원 통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아주 작은 개모임, 가볍게 친구들끼리 회비를 모을 수도 있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회칙까지 만들기엔 오바야. 누가 그런 걸 만들어요. 이럴 때 한도 제한 계좌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도 제한 계좌가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한도 제한 계좌란 증빙 서류를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급하게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통장이에요. 그동안은 신분증만 가져가도 입출금 통장 잘만 만들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입출금 통장 만들 때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은행원들도 싫죠. 일이 많아지잖아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미성년자는요? 본인이 공과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직업이 없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떡하라고, 통장도 만들지 말라고. 여론이 엄청 악화되니까 완충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알겠어, 만들어줄 테니까 보이스피싱 사고가 안 나도록 돈을 한 번에 인출하지 못하도록 할게. 한도를 제한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돈 입금하는 거는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뽑는 것은 제한을 두는 거예요. 한도 제한은 보통 한 100만 원까지는 창구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한도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 한 200만 원까지는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통장까지 다 들고 가서 나 이거 좀 더 뽑아줘 라고 해도 절대 안 뽑아줘요.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만약에 내 통장이 나도 모르게 대포 통장으로 쓰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만든 통장이어가지고 신경을 안 썼는데 해킹을 당했다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유출이 돼서 대포 통장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내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쓰라고 남한테 빌려준 거죠. 돈을 받고. 어느 날 내 통장에 막 5천만 원 이상씩 막 들어왔어요. 나쁜 짓을 하는 인간 말종들이 내 통장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한 거죠. 헌데 통장에 한도 제한이 걸려 있으면 이 법인들이 30만 원까지밖에 이체를 못 하겠죠. 인터넷 뱅킹이나 ATM기로 뽑았을 때 30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 각종 범죄에 쓰이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이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대포 통장으로 쓰기 전에 이 통장에 한도가 제한이 걸려 있는지 확인을 미리 하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되기는 하니까. 이 범죄자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좀 겪어라라고 하는 그런 건가? 아무튼 우리는 이 한도 제한 계좌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작은 모임 통장을 만들 때 사업자 등록증도 제출하기 어렵고 회칙 만드는 것도 귀찮고 할 때는 그냥 한도 제한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한도 제한 계좌에 체크카드를 발급을 받고 인터넷 뱅킹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거는 한도가 없어요. 내가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다 결제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뽑지 못할 뿐이지 내가 쓰는 거는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혹시나 내 체크카드가 범죄에 악용될까봐 무서우신 분들은 체크카드에도 한도를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결제 한도를 걸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신청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오시는 일반 학생분들이나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목적으로 만든다고 하시면 일단 한도 제한 계좌로 발급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은행에서는 통장을 만들고 한 달이 지나야지 인터넷 뱅킹이나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는 데도 있고요. 특히 외국인분들 같은 경우는 카드가 바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새로 만들기 전에 통장이랑 인터넷 뱅킹,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바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을 미리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입출금 통장 만드는 게 이렇게 까다로워졌는데 한 가지 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20영업일 이내에는 계좌 딱 한 개만 만드실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입출금 통장을 만들면 20영업일 동안은 다른 은행에 가셔도 입출금 통장을 추가로 만들지를 못해요. 어찌 이러냐고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이. 그 와중에 대포 통장이 줄지 않았다는 거는 진짜 대반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취지를 이해하고 규정을 지키고 익숙해지는 것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불편해도 아무것도 변하는 거는 없으니까요. 돈을 다루는 일인데 당연히 불편해야죠. 이런 제도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보이스피싱의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은 무조건 들고 가셔야 하세요. 정말 신기했던 게 은행에 오시는데 신분증 안 들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민번호 이제 다 못 쓰게 되어 있지 않냐고들 하시는데 이거는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 직원한테 무조건 신분증 가지고 가셔가지고 본인인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기본이죠. 은행에서 본인 신분 확인은 필수입니다. 꼭 챙겨가세요. 아니 무슨 입출금 통장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또 영상이 길어졌어요. 진짜 말 많은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지금 이 타임까지 참고 잘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큼 많은 걸 얻어가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